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30년간 이어져 왔던 미션 임파서블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시리즈가 개봉되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장면을 스턴트 없이 촬영했을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위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장면은 1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편 초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인물을 추적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오히려 내부 반역자에 의해 팀원들이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후 거대한 수족관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면서 되려 함정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드는 껌 폭탄을 이용해 수족관을 터뜨리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때 수족관에서 쏟아진 물은 자그마치 16톤에 육박한다는 점인데요. 물이 주는 엄청난 압력뿐만 아니라 주변에 부서지는 유리 및 기타 소품까지 덮친다는 걸 감안한다면 비록 사망하지는 않을지언정 발 한 번 잘못 내딛었다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감독이었던 팔만은 톰 크루즈에게 직접 연기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시리즈물로 제작되기 전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정말 영화 한 편에 목숨을 건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빌런에게 붙잡힌 아내를 구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 은행 건물에서 점프하는 고난이도 액션씬입니다. 건물 높이는 각각 226, 162m, 간격 47m로서 와이어에 매달린 채 64m를 낙하한 뒤 45도 기울어진 건물 옥상 창문에 착지하는 미친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이 장면의 경우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 후 합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물속에서 숨 참기가 아닐까요? 로그 네이션에 등장한 미션 중 물탱크 속에 위치한 보안 장치를 해킹하기 위해 26만 톤이 담긴 거대한 공간 안에서 무려 3분 동안 숨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참고로 제주 해녀들의 평균 시간이 3분, 연주자 케니지가 7분 정도 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숨을 참는 것 이상으로 보안장치 해킹 및 움직이는 구조물까지 피해야 되며 상당히 움직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간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톰 크루즈는 이 장면을 위해서 무려 6분간 숨을 참으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에서 일사가 1분 57초를 기록한 걸 감안한다면 정말 평범한 사람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바타2에 출연한 케이트 윈슬렛이 7분 14초를 기록하면서 톰 크루즈의 기록을 깨고 말았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숨을 참은 시간은 무려 24분입니다. 가장 고난이도 액션이 등장했던 2편의 눈알 찌르기입니다. 최종 빌런과 근접전을 벌이는 도중 바로 눈앞에서 칼이 멈추는 장면을 연기했는데요. 물론 고도로 정밀한 장치를 동원하긴 했지만 무려 1cm도 안되는 거리까지 칼을 들이댔으며 심지어 진짜 칼을 사용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실명했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편의 평가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액션 퀄리티가 떨어져서인데요. 이런 위험한 장면보단 퀄리티를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요? 데드 레코닝에서도 어김없이 고난이도 스턴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 아래로 점프한 뒤 낙하산을 펼치는 것인데요. 물론 열차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씬까지는 원테이크로 촬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톰 크루즈의 나이가 환갑을 넘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정말 엄청난 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위해 따로 절벽 위에 세트장을 만들었으며 500번의 스카이다이빙 연습 및 13,000회가 넘는 모터사이클 연습 등 이 한 장면을 위해 스턴트맨 그 자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미션 임파서블 2편은 역대 가장 위험한 장면이 등장한 시리즈였습니다. 초반부터 맨손 암벽 타기가 등장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와이어를 단 채 촬영에 임했지만 당시 톰 크루즈가 매달린 높이는 610m에 육박했으며 별도의 안전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 한 번 잘못 내딛었다가 추락사를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점프 장면을 촬영한 뒤 어깨가 파열되었을 정도인데요. 워낙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직접 암벽신을 제안했으며 당시 아내였던 니콜 키드먼은 톰 크루즈의 막가파 행동에 분노해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폴아웃에서 보여준 헤일로 점프입니다. 헤일로 점프는 높은 상공에서 강화하여 낮은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40% 확률로 사망할 위험이 큰 액션인데요. 톰 크루즈는 이 장면을 위해 무려 해발 25,000피트, 약 7,620m 높이에서 스턴트맨 없이 직접 점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시 환갑을 앞두고 있는 56세의 나이로서 이런 액션을 펼치기에는 꽤 고령이었는데요. 당시 옆에 있던 인물은 헨리 카빌이 맡은 배역으로서 카빌은 헤일로 점프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지만 실제로 카빌은 충분한 연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톰 크루즈의 만류에 직접 뛰어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슈퍼맨과 같이 뛰어내리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2편에서 암벽 등반이 성에 차지하는 톰 크루즈는 4편에서 현존 최고의 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의 높이는 830m이지만 촬영씬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층에서 기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와이어를 달긴 했지만 도중에 스파크가 튀어 떨어지거나 벽을 타고 달리다 점프까지 감행하는 등 정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고난이도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톰의 노력과 부르즈 칼리파의 멋진 건물이 어우러져 지금까지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역사상 가장 손에 땀을 쥐는 명장면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에 매달리는 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는 달리는 비행기에 뛰어들어 상공 1500m를 올라가는 스턴트를 감행했습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시속 400km인 걸 감안한다면 거의 태풍에 맞먹는 바람을 직접 견디는 수준이었으며 가만히 매달린 전작과는 달리 진짜 죽을 뻔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감나는 연출을 위해 이 장면을 무려 8번을 연달아 촬영했으며 특수 렌즈를 이용해 눈을 뜬 채 촬영하는가 하면 심지어 개인 보험까지 해지했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비행기에 매달리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후속편에서는 아예 헬기에 매달리면서 다시 한번 목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편에서 죽을 뻔한 기억을 잊은 것인지 이번에는 헬기에 매달려 1500m 상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가지고 있는 기폭 장치를 빼앗아야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뒤쪽 헬기에 매달려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매달리는 것 자체로만 보자면 로그네이션이 훨씬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 씬에서는 무려 한 번 떨어졌다 매달리는 고난이도 동작이 추가되었습니다. 4편에서도 미끄러져 추락할 뻔한 스턴트를 감행했지만 무려 7년이나 지나 50대 중반을 넘는 나이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연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80세까지 미션 임파서블을 찍고 싶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보아 나이를 계속 먹고 있다고 한들 톰 크루즈의 스턴트 액션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에 매달려 올라갔던 것을 뛰어넘어 이번 8편에서는 복엽기에 매달린 채로 아예 상공에서 360도 회전하는 등 거의 혈청을 맞은 초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위해 직접 촬영 헬기에 매달린 채 점프를 하는가 하면 와이어에 의지한 채 날개에 매달려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톰 크루즈의 나이가 환갑을 넘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촬영한 다른 액션들보다 신체적 부담 또한 훨씬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이 정도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중씬의 경우 세트장을 활용해 비교적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직접 상공에 매달려야 하는 장면인 만큼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타노스가 침공했을 때 이든도 불렀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든이 유일하게 실패한 미션인 결혼 생활입니다. 3편에서 줄리아와 결혼하고 이든을 구해주는 부부 콤비를 보여주었지만 이든의 위험한 직업으로 인해 4편에서는 헤어짐을 암시했으며 결국 줄리아는 다른 남자와 재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마도 이든이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미션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가장 고난이도 액션 장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첩보 영화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점점 추억으로 떠나보내는 것들이 많아진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은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이든 헌터는 영원히 어디에선가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